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에 우후죽순 각종 불법 건축물이 대거 들어섰다는 소식, KBS가 지난해 보도했는데요. 저수지 보호를 위해 당시 농어촌 공사가 창원시에 행정 대집행을 요청했지만 담당 구청은 8개월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남 저수지에 있는 한 불법 축사. 7년 전만 해도 3동뿐이었던 이 축사는 지난해 10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이걸 왜 철거를 안 하셨는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한참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벌금도 많이 하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되나? 제주우리와 사료창고 등 모두 4개의 동이 저수지에 지어진 또 다른 농장. 이곳 농장주는 철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센 말로 응답합니다. 방송해갖고 이게 꼭 뜯어야 되고 와대도 당신들이 왜 지금을 지는데? 취재진이 지난해 주남 저수지에서 확인한 불법 건축물은 모두 80여 동. 저수지 관리권자인 농어촌공사가 1차적으로 26동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관할구청인 창원 의창구에 행정 대집행을 요청했습니다. 행정 대집행 및 그 행사 고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할 생각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원이 또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청경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행정 요원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의창구청은 일단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뒤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한 주남 저수지 오염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제 관련 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도 숨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박준광 기자입니다. 인테리어나 집수리, 이사 등을 할 때 견적을 요청하면 10분 안에 해당 업체와 연결이 돼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무료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직원 2명으로 창업을 한 지 7달 만에 전국 1,800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보고 기술보전기금과 울산시가 창업 자금을 빌려준 덕분입니다. 근데 처음 자금이 상당히 좀 연락했는데 기술보전기금으로부터 우리 운영자금 1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도 소상공인 창업 자금을 신용만으로 5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지난해와 올해 창업이 늘면서 보증액도 1,2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전체 보증 공급 중 창업자금 비중이 36%이며 창업자금 중 90% 이상이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 회사를 10년 이상 다닌 뒤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장을 설립할 경우 운전 자금으로 5억까지 빌려줍니다. 올해 울산 지역의 배정액 530억 원 가운데 40억 원밖에 남지 않아 하반기에 지원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이 창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이번 달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5.1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는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 100 미만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체감 지수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청년 창업기업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기업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5천여 개 기업 가운데 창업센터 추천과 수출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0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업들은 중진공으로부터 온라인 마케팅과 해외 유통망 연계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승하차를 위해 버스 정차면을 만들어놨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슬아슬하기만 한 버스 승하차,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 파란색으로 버스 정차면이 표시돼 있지만 이곳에 정차하는 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승객들은 차도로 내몰립니다. 버스 정차면을 불법 점거한 택시나 화물차 사이를 위험하게 오갑니다. 차들이 안 돼 있으면 이리 오는데 여기 차들이 택시라든지 있으면 이거 저 밖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버스 운전기사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차들 주차를 많이 나가고 여기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아무 장애물이 없어야 딱 들어오지. 또 다른 버스 정류장. 이곳엔 아예 버스 정차면 표시조차 없습니다. 승객들은 차도에 내려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방금 시내버스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승객들은 도로 한 차로 정도를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움푹 들어간 이 공간은 버스 승하차 전용입니다. 하지만 택시나 일반 승용차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승객들도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타려고 먼저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자꾸 나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버스 타고 내리기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방제훈련이 열렸다는 소식과 멸종위기종 펭귄의 인공수정 성공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진도 7.5의 대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연안에는 40분 뒤 높이 3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든다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를 가정한 방제훈련 상황입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해안 200여 명의 주민들은 방제 방송에 따라 피난 장소로 대피했습니다. 부상자 구출 훈련도 열렸습니다. 자위대원과 경찰관이 지진으로 무너진 목조 주택에서 부상자를 구출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병원 이송과 현장 치료를 결정합니다. 이번 훈련은 하기와 나가토, 아부 지역 합동으로 경찰과 소방, 자위대, 주민 등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山口県沖の日本海で、地震が起こった時にですね、津波によって、被害がですね、大きく出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実際に起こりうるその被害の想定をしっかりと皆さんも頭に入れてもらってですね。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수족관 카이쿄칸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훔볼트 펭귄. 새끼 2마리가 지난달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사육하던 수컷 펭귄의 정자를 냉동 보관시켜 인공 수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새끼 2마리는 암수 한 쌍으로 체중 2,800g의 건강한 상태. 3개월 뒤면 자립할 정도로 자랍니다. 順調にヒナが大きく育ってきているので、すごくほっとしたというか、再現性っていう部分を求めていって使える技術に高め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훔볼트 펭귄은 남미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으로 4년 전부터 인공 수정 부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수족관 측은 냉동 정자를 사용한 펭귄의 인공 수정은 미국에서 마젤란 펭귄에 성공했고 훔볼트 펭귄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장맛비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장마 전선은 현재 중부지방을 향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빗줄기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살펴보면 50에서 140mm로 하동군 화계면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빗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수요일까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주말쯤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의 아침 기온 21도를 가리키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6도, 거제와 통영 25도 안팎에 그쳐 예년 수준을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주가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합천 26도, 산청과 하동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또 밤사이 안개가 더욱 짙어지면서 출근길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셋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으로 돈의 최고액인 1,000만 원을 해당 가정에 지원합니다. 밀양시가 다음 달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창녕군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80%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함안군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13곳에 함안군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로 호출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서 빠진 삼성중공업이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측은 아침과 저녁 식사 무상 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 사후 매장 할인 제도를 없애고 임금과 승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